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해밀토니안이 어떤 구조로 나왔냐면은 요거는 적분이에요. 여기까지 이 오메가 K까지 다 해줘서 이것이 사실은 4차원의 적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고, 따라서 남아있는 항들을 보니까 2분의 하뉴, 즉 2분의 하바 오메가 K하고 AK 요거는 이제 K 벡터죠. 그 다음에 이것도 K 벡터. 이게 이제 입자 쪽에서는 그렇게 뭐 벡터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고체 물리로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벡터 표시를 다 달아줘야 돼요. 사실 고체 물리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모멘텀 벡터니까, 그렇죠? 그 모멘텀 벡터 K 벡터는 어디에서 나와? 기존 레티스를 갖다가 우리가 역격자로 만들었을 때, 리스프로컬 레티스로 만들었을 때, 오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체에서의 양자 장론으로 들어갈 때는 벡터 표시 다 해주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체 쪽에서 장론을 할 때는 조금 시작도 다르고 노테이션도 달라요.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넘버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양자역학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즉 넘버 오퍼레이터를 뭘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K 벡터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K 벡터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그 비유로 얘기하면 화폐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 돈, 그러니까 그 크라인 고던 입자냐 아니면 무슨 입자냐 하는 것은 이제 한국 돈이냐 일본 돈이냐 뭐 이런 차이를 얘기한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크라인 고던 입자를 그냥 만약에 한국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돈에도 화폐 단위가 여러 개가 있죠. 10원짜리 동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5만 원짜리 5만 원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뭐가 다른 걸로 여기 지금 K 값이 다른 걸로, 운동량이 다른 걸로. 그러니까 굳이 그런 비유를 한다고 그런다면 K 값이 큰 게 고액권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고액권이 있으면 더 미친 듯이 움직일 수 있잖아. 주머니에 10원 있을 때보다 주머니에 5만 원 있을 때가 더 활동할 수 있겠죠. 10원 있으면 갈 데가 없어. 10원 갖고 어디 나가서 그걸 돈이라고 지금 외출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K 벡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튀어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필드 오퍼레이터가 모든 뭐 튀어나오게끔 하고 들어가게끔 하고 이런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K 벡터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놈이 몇 개 튀어나왔느냐를 통해서 그것만 헤아리면 K 벡터라는 놈을 갖고 있는 그 놈이 갖고 있는 기본 에너지에다가 그 숫자만 곱해주게 되면은 총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한 만 원권이 7장 튀어나왔다. 잠수했다. 그럼 7만 원이 된다. 7 곱하기 만 원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넘버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저분하게 이런 놈들이 항상 달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책,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는,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지저분한 노테이션을 다 메꿔서 다시 그러니까 필드 필을 정의할 때 달리 정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저분한 걸 안 달고 다니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재로 택한 메인 교재로 택한 여러분들한테 PDF로 나눠준 그 라이더 책 노테이션을 그대로 쫓아가려면은 결국 K라는 그렇지, 운동량, 우리가 하바를 일러뒀기 때문에 K가 운동량이라는 얘기예요. 하바 K가 운동량 K를 갖는 입자수 연산자. 그래서 운동량 K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 물속에 지금 잠수해 있는 게 아니라 진공에서 지금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K라는 항상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양자역학이 됐든 양자장론이 됐든 뭐냐면은 묻고 답하기예요. 정직하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연산자고, 답이 바로 고유값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정직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양자세계론, 양자 이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너 키가 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고유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는 158인데 나 16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고유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너 키가 몇이니?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키를 갖다가 대답해 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 이론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운동량 K를 갖는 입자수 연산자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n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막 튀어나왔어. 아까 얘기한 대로 돈들이 튀어나왔어. 막 5만 원권도. 근데 몇 장인지 몰라. 그래서 5만 원권도 튀어나와 있고 막 만 원짜리도 막 이제 물속에 있는 만 원짜리를 팍 위로 던져버렸어. 그래서 물에 잠수 안 하고 우리 눈에 보여 이제. 팍 돈이 엄청, 또 5만 원짜리도 엄청 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튀어나온 것에 묻는 거예요. 진공에다 진공에다가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진공에 대답하면 당신이 지금 볼 수 있는 다 모두 다 만약에 진공이라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면 지금 그 운동량 K를 갖고 있는 입자는 몇 개야? 그러면 내가 다 갖고 있어. 네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하겠지. 0개라고 대답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분명히 이 안에 모든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들, 뭐 K1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들도 무한계가 있고 K2라는 운동량 이런 놈 무한계. 하지만 얘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있어서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측할 때 아무것도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제로라고 크게 표시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로는 모든 종류의 제로들이 텐서 프로덕트에 있는 제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것도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K1이라는 운동량을 이런 것이 3개가 나와 있고 또 K2라는 운동량을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 사람이 묻겠죠. 이렇게 묻겠지. 지금 이 상황이 됐어. 이 상황은 분명히 얘네들은 다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면 여기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K1 운동량이 K1이 크라인거던 입자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자연히 대답해 준다라는 거죠. 3개라고. 그것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n 햇의 K1인 친구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태. 이러이러한 상태는 K1이 지금 3개고 K2가 2개인 상태. 오케이? 그런 상태. 그러면은 3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저놈에다가 3개가 튀어나왔으니까 그 3개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결국은 화폐 단위. 오케이? 그놈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결국 내가 보고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그러면 K들에 대해서 다 썸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이 되겠지. 바닷속에서 바닷속에 누가 들어가서 다양한 화폐권들이 있는데 팍 쳐낸 거야. 이 돈 다 가져라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개수기를 세야 될 거잖아. 5만 원권 몇 개, 만 원권 몇 개, 오케이? 그러니까 합산된 게 총 에너지가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바다 위로 떠오르는 돈은 다 가질 수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태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진공은 공기가 없음이 아니라, 다 잠수된 그런 모든 입자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운동량 연산자를, 입자수 연산자, 이것을 NK를, 2파이의 3승의 2 오메가 K의 델타 3승의 0분의 1의
A 대가의 K 벡터 A의 K 벡터. 델타 3승의 0은 사실은 무한대인데 사실은 백큐움이 무한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공이 결국은 저런 스케일링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NK라는 이 연산자가 AK라는 연산자의 대가를 시켜주면은 AK라는 연산자의 대가가 나오고 또 NK라고 하는 연산자를 AK에다가 시키면 마이너스 AK가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얘를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를 그냥 시그마의 AK 벡터 대가 AK. 자, 이런 식으로 씁시다. 시그마를 써서 나타냅시다. 치환을. 자, 이랬을 때에 결국 NK라는 연산자와 AK의 대가를 커뮤테이터 시켜주면은 시그마 앞으로 나가고 AK의 대가 AK 하고 AK의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relationship, 즉 다시 말해서 commutation relation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증명해줬던 AK 벡터와 AK 벡터의 대가의 커뮤테이터는 2파이 3승의 2배 오메가 K의 델타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 이 릴레이션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이 릴레이션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K 프라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둘이 같아져 버리게 되면은 AK의 AK의 대가 사이의 커뮤테이터는 2파이 3승의 2배 오메가 K의 델타에 이건 3이라고 써줘야 3차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3승 0으로 스케일 시켜준 것 뿐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시그마하고 얘는 이제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의 릴레이션을 쓰면은 AK의 대가 하고 AK의 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것은 시그마하고 AK 대가하고 얘가 뭐가 돼? 아까 저기 여기 있는 2파이의 3승 2 오메가 K 델타 3승 0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랑 사라지고 이것이 AK 대가 이렇게 되도록 정의한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것은 뭐 홈워크로 여러분들한테 놀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얘기하는 NK하고 AK 프라임 요거는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 독립이라는 게 커뮤팅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를 때, 즉 다시 말해서 K 벡터하고 K 프라임 벡터하고 다를 때에는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만약에 운동량 K인 입자가 NK개인 상태를 우리가 NK 캣이라고 하자. 오케이?
사실 얘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죠.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운동량 K1인 게 NK1개 K2인 입자가 운동량 K2인 입자가 뭐 NK2개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러한 상태는 NK1, NK2, NK3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5만원짜리 3개, 만원짜리 7개, 5천원권 30개, 만원권. 이게 같은 운동량을 갖고 있는 놈들이 여러 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게 보존이에요. 그리고 한 개만 튀어나올 수 있는. 한 개만 튀어나오는데 얘네들이 저것까지는 허용돼. 스핀이 업인 놈과 스핀이 반대인 놈이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스핀을 갖고 있는 놈이 2개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은 페르미온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페르미온은 뭐가 걸리게 되냐면 2개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없거나 하나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보는데 스핀 업짜리냐, 스핀 다운짜리냐. 스핀 업짜리 하나 나올 수 있고 스핀 다운짜리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은 스핀만 다르지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주어진 운동량에 대해서 스핀 업 하나, 스핀 다운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스핀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의 운동량에 대해서 한 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르미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존일 때는 얘네들이 1억도 되고 700도 되고 1조도 돼요. 그죠? 같은 운동량을 가진 놈이 뭐 한 개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근데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올리 때문에 이런 놈이 뭐가 돼? K1이라는 운동량을 가진 놈이 스핀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스핀은 어차피 업다운으로 더블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0 또는 1만 가능한다. 그래서 페르미온을 저렇게 넘버로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 개수로 만약에 캡 벡터로 쓰면은 무슨 그 이진법 숫자들처럼 01, 00, 01, 1, 11, 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그런데 보존을 만약에 저렇게 쓰면은 뭐 3, 28, 7, 200, 1억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보존이니까 결국 이런 놈들이 결국 0일 때 뭐 이런 운동량을 가진 놈이 하나도 안 나타날 수가 있죠.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얘도 역시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라인 고던 스칼라 입자라고 하는 보존의 속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우선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놈들은 결국 이 하나하나에 대한 텐사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놈 하나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 K만 기준으로 했을 때 K라는 운동량을 가진 놈이 NK 개인 이런 놈한테 K라는 운동량이 몇 개니? K라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정직하게 답을 할 거예요. N의 K개입니다 하고 NK 이렇게 정직하게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것이 양자론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가 있어.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만약에 A 대가를 이 상태에다가 해줬어요. A 대가를 이 상태에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 바뀐 상태, 즉 NK라고 하는 상태에다가 A 대가 K를 동일한 운동량 K를 오퍼레이션 시킨 이러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K라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니?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연산자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때문에 NK 벡터하고 그 다음에 AK하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플러스 ak에 내가 nk의 hat 하고, 이것이 nk라고 하는 상태. 근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ak의 내가예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ak의 내가에, 이제 얘가 여기에 걸리니까 정직하게 답을 하겠죠. 나는 nk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오퍼레이터 했지만 이제는 이 오퍼레이터가 여기 스테이트에 액트 돼서 숫자, eigenvalue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숫자일 뿐이니까 바로 연산자와 숫자 사이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가 돼? nk 더하기 1하고 ak의 내가의 nk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nk가 nk계의 k 운동량 가진 k 운동량 입자 개수 상태라면은, 그죠? A 햇의 내가의 nk를 k라는 운동량에 대해서 씌워준 이 상태는 결국 nk 플러스 1개의 k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의 개수,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k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의 입자를 가진 상태, 입자를 가진 상태,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한 장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 그죠? 그럼 그 한 장은 어디에서 얻었냐? 물속에서 누가 하나 더 던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까지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그럼 뭐야? 이거는 5라는 상태예요. 그죠? 5라는 상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대가 5라는 상태는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에 여기 하나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하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진공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예요? 결국 A대가가 입자를 생성시켰다. 즉, 눈에 안 보이는 깔아있는 관측 불가능한 세계에 있었던 놈을 관측 가능한 월드로 생성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소립자 물리학은 이런 식에 의해서 물질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빛이 죽으면서 두 개의 물질이 갑자기 그 위치에서 딱 생성돼 버리는 소위 전자 양성자 쌍탄생, 그죠? 쌍생성 같은 경우 실험적으로도 관측되죠, 그죠? 분명히 여기까지는 지금 빛으로 왔어. 그랬다가 여기서 빛이 사라져. 그러면서 하나는, 그리고 빛이 사라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빛은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사이클로트론 효과가 아니라 나오게, 얘가 전기를 떼야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돌지, 그죠? 근데 빛은 중성이라서 자기장을 걸어줘. 근데 빛이 이렇게, 이 빛은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미드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빛이 딱 오는데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물질이 생성이 안 됐으면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 놈은 사라지고 요렇게 동그랗게 도는 궤적이 하나 생기고 요렇게 동그랗게 도는 궤적이 하나 생겼어. 그 얘기는 자기장을 걸어놓는데 하나는 이렇게 돌았다, 하나는 이렇게 돌았다. 무슨 말이지? 전기를 띤 입자 두 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전기를 플러스를 띄었다는 얘기고 하나는 전기를 마이너스 띄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는 질량이 같다는 얘기가 돼요. 질량이 같고 전기의 반대 부호를 띠는 입자가 발견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는 바로 뭐냐면 전자랑 양전자의 발견이라는 얘기가. 그거는 지금 크라인 고던에서는 아니에요. 다음에 얘기하려는 바로 페르미온을 양자화시켰을 때.
페르미온을 양자화시킬 때 바로 전자와 양전자의 쌍생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쌍소멸은 그럼 다시 안 보이는 세계로 보내야지. 그러면 안 보이는 세계로 보내려면 결국 전자랑 양성자를 부딪히게 하면 키스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전자랑 양성자가 키싱이 되면서 전자와 양성자는 이제 안 보이는 세계, 진공 속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누가 튀어나와? 진공 속에 있었던 광자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것이 바로 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와 양전자의 쌍소멸이고 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실험적으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장론 테크닉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거대한 진공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런 실험적인 결과를 설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백큐움 가설을 갖다가 쓰게 된다. 그래서 양자 장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진공의 바다라는 얘기가 돼요. 백큐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NK 햇에 AK를 갖다가 때리면 NK인 상태에다가 이것은 NK-1로 줄어들고 다시 AK가 나타나고 즉 AK는 이 역할이 A대가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NK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서 5라는 상태였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사라졌죠. 이 사라진 놈이 어디로 들어갔어? 1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4라는 상태인데 그것은 바로 A를 5에다가 걸어줘. 5개 있었던 상태에다가 A를 걸어주니까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이러한 A라는 연산자는 눈에 보이는 입자를 갖다가 눈에 이제 안 보이게끔 가라앉게 만든다.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는 올림 연산자, 내림 연산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건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개념이었지만 장론에서는 얘를 이제 소멸된 거죠. 소멸됨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감소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하지만 어찌됐든 입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를 소멸시켜 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세계로 얘를 우리가 annihilation, 소멸 연산자라고 하고 얘는 하나가 creation 연산자, 생성 연산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phi hat x라고 하는 이 친구예요. 이 속에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ak도 들어있고 ak의 hat도 들어있잖아. 그죠? 모든 운동이. 그것이 프리의 믹싱이 돼버렸잖아. 그죠? 프리의 진행파, 오른쪽 진행파, 왼쪽 진행파로 섞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준 그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그 스칼라 필드가 되는 거예요. 크라인 고던 필드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속 안에 정보가 있지만 사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입자의 생성, 소멸 같은 경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한 K라는 운동량에 대해서만 0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K 벡터가 하고 0K 이런 표현을 쓰는데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0개인 상태. 이 경우는 0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네들을 텐서 프로덕팅 시켜서 했을 때에 만약에 NK1이 예를 들어서 0이고 NK2가 3이고 뭐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 K1이라는 친구를 물어보면은 0이 돼요. K1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고 있는 입자가 몇 개냐? 0개잖아.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n에 k2를 갖고 있는 놈을 똑같은 상태에 물어보면은 3개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백큐움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모든 n, k의 k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운동량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도 0개인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결국은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2분의 1의 인테그럴 d3승 k하고 2파이의 3승하고 2배의 오메가 k 그리고 오메가 k 하고 하바 1로 뒀어요. ak 내가 ak 그 다음에 ak ak의 내가 자, 이제 우리 노테이션에서 보면 하바를 1로 뒀기 때문에 속칭 얘기하게 되는 K0나 오메가 K나 P0나 다 같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는 자,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계산된 결과, 아까 우리가 쭉 계산한 결과가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자, 이 형태는 어디에서 유도가 됐냐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어디에서 유도가 됐어요? 바로 2분의 1의 인테그랄 d3승 x하고, 오케이? 그리고 바로 라운드 제로 phi 햇의 스퀘어. 그레디언트 phi 햇의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phi 햇의 스퀘어 이렇게 여기에서 유도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해밀토니안 친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속칭 얘기하는 아까 소위 얘기하는 세타 00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세타 00는 뭐랑 관련, 앞에 뭐가 있었냐면 입실론 제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그죠? 베리에이션. 자, 그러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것을 해밀토니안 정의했어요. 그 얘기는 거기에 입실론 제로바는 상수배만큼을 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상수배만큼을 곱해도, 그죠? 곱하는 건 나눈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론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까 라이더 책의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AK 대가의 이 커뮤테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사용을 할 때 뭐가 생기게 되냐면, 2배 아까 오메가 K,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한 값이니까. 근데 여기에 델타의 K 벡터 빼기 K 벡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델타의 3승 0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뭘로 작용하게 되냐면 무한대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결국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 자리 바꿈을 시킬 때에 결국 무한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요 입실론 제로처럼 무한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밀토니안을 새롭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론에서 유한값이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한다는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 이것이 만약에 올드 해밀토니안을 결국 델타의 3승 0으로 나눠준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뉴 해밀토니안. 그러면은 결국
델타 3승 제로라고 하는 놈으로 리스케일 시켰을 뿐이지 크고 작고는 똑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델타 3승 제로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리 바꿈할 때 이런 델타 3승 0이 나와주는 이런 것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뉴 해밀토니안을 해준다. 그 얘기는 결국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정의할 때 델타 3승 제로를 넣어서 정의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뉴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해주면 얘를 넘버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왜? 넘버 오퍼레이터의 정의 자체가 지금 무한대를 안고 있어. 그죠? 델타 3승 제로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애를 캔슬 시켜줘야 유한계로 1개, 2개, 3개가 나오지. 그게 캔슬이 만약에 무한대가 캔슬이 안 되게 되면 무한대 다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우. 자, 어디에서 얘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2분의 1하고 인테그랄 t 3승 k하고 2파이의 3승하고 2 오메가 k하고 델타 3승 제로하고 여기 오메가 k가 붙어 있고요. 얘를 만약에 자리 바꾸며 봅시다. AK 대가로 묶어 써주면은 AK 대가 AK로 쓸 수 있는데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2배. 오케이? 자, 이것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2파이 3승의 2 오메가 K 델 3승 0. 오케이? 그래서 캔슬 시키기 위해서 얘를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퍼레이터 정의가 뭐였죠? 바로 여기서 얘가 넘버 오퍼레이터로 쓰면 2파이 3승 2 오메가 K 델타 3승 0의 넘버 오퍼레이터. 그죠? 넘버 오퍼레이터 정의할 때 델타 3승 0을 썼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뉴 해밀토니안, 새롭게 정의된 해밀토니안의 델타 3승 제로, 델타 3승 제로, 델타 3승 제로 이 효과는 다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 2 오메가 K, 2 오메가 K, 2 오메가 K 다 사라진다는 2파이 3승, 2파이 3승, 2파이 3승 다 사라지고 결국 얘는 뭐가 된다? 해밀토니안 2분의 1하고 인테그랄 d 3승 k 벡터 하고 이 오메가 k 오메가 k가 되겠죠. 오메가 k 하고 가로 열고 2배의 넘버 오퍼레이터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크라인 고던 입자가 몇 개냐, 그죠? 묻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내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는 조금 정리했으면은 D3승 K 벡터하고 오메가 K에다가 결국 NK 햇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하바를 1로 뒀죠. 항상. 그죠? 그래서 하바는 모든 계산을 한 다음에 복원시킬 수가 있어. 언제든지.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있는 곳에 하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일날 하는 수업에서도 C를 1로 뒀다가 나중에 C를 다 복원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복원시키면 돼? 속도가 있는 곳은 다 C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복원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복원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아예 생략을 하지 마. 나중에 복원을 못 시킬 사람은. 그리고 사실 그 하바 이꼴 1로 두고 C를 1로 두는 이런 계산법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또 싫어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략하지 말자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바를 갖다가 생략을 해준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 해밀토니안 속에는 이 해밀토니안은 완벽한 해밀토니안, 적어도 크라인 고던에 대한 입자들에 대한 크라인 고던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운동량들에 대해서 다 지금 물 밖으로 진공 밖으로 튀어나오기만 해라. 다 내 돈이다. 내 에너지다. 이렇게. 내가 관찰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저게 섞여서 많이 튀어나오면 많이 튀어나올수록 큰 에너지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얘를 진공에다 액트 시켜봅시다. 그래서 진공이라는 친구한테 액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공은 모든 종류의 입자가 없으니까 n에 대해서 액트를 시키면 0이 되겠죠. 그럼 뭐가 남냐면 인테그럴 d3승 k의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k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남거든. 이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kx,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ky,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kz 하고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k 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하고 0. 그러면은 진공한테 너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결국 나 에너지가 이거야. 근데 저적분은 계산해보면 무한대가 나온다. 그죠? 저것이 진공이 가진 에너지로 판단해준다. 즉 2분의 1 하바 오메가가 모든 종류의 2분의 1 하바 오메가가 무한계가 합쳐져서 진공의 진공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태초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진공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오케이? 진공의 무한한 에너지. 저 진공의 무한한 에너지는 바로 어디에 하바가 있으니까 뭐에서 나온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는 처음부터 공간만 있었는데, 시공간이 불확정성 원리를 갖고 있어서 무한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무한의 에너지의 요동에서 부글부글, 날치처럼 깝깝하니까 튀어나오는 물고기가 생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놈이 바로 광자라는 질량이 0인 물고기가 먼저 튀어나와서 우주를 광자로 가득 찬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창세기의 1장이라고 해야 되나? 창세기의 1절.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한테는 난 뭐 종교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최초의 우주는 결국은 진공만 있었고 빛도 없었고 두 번째 상태는 뭐다? 진공의 요동이 만들어내기 제일 쉬운 것은 역시 질량이 없는 놈, 즉 광자를 만들어내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보존이니까 마구 튀어나올 수 있지. 1개, 2개, 3개, 1억 개, 100개. 엄청나게 밝은 포톤 가스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포톤 가스 유니버스가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지,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단열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있는데 포톤으로 가득 차는데 여긴 또 포톤이 없잖아. 그러니까 클로즈드 치겠죠. 뭐 외부가 있어야 포톤하고 열을 섞을 텐데 얘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우주 사이즈도 작았고 그러니까 단열 상태지. 그러니까 팽창을 계속하게 됐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포톤이 바로 뭘 만들어? 포톤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가 되지. 우주 초기가 워낙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래 뭐 빅뱅이란 자체가 굉장한 고온 고압에서 진공의 요동이 우주를 만들게 되는데 빛부터 만들었는데 그 빛 자체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물려받은 빛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은, 즉 진동수가 짧은 빛, 감마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있어. 쏘다니다가 어떻게 돼? 쏘다니다 있다가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고 뿅 하고 사라져서 바닷속으로 진공 속으로 잠수해버리고 갑자기 여기에서 두 쌍이 생성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 전자, 하나 양전자. 오케이? 또는 예를 들어서 쿼크, 반쿼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매터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공의 이 에너지를 측정한 실험이 있죠. 바로 카시미르 효과 실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카시미르 효과라는. 그래서 뭐 카시미르 효과는 필드 세어리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하지 않는 거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여기가 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얘가 무한대기 때문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무한대 더하기 이 1개는 무한계, 무한에너지. 아까 얘기한 대로 키를 얘기했는데 세 사람의 키가 다 무한대로 똑같아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통 무한대를 갖다가 빼줘야지만 결국은 실제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입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입자들만이 가진 에너지를 크라인 고든 입자들만이 가진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험이라는 자체가 상대값을 측정하는 거지 절대로 절대값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라는 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전위를 측정할 수 있어? 못해. 전위 차를 측정하는 거지. 응? 키를 측정할 수 있지 이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 못해. 이점의 위치는 좌표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자체가 입자가 있던 아니 0개의 진공이든 1개가 튀어나왔든 2개가 튀어나왔든 얘에다가 보태기 1개, 보태기 2개, 무한대에다가 보태기 3개 다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이래 갖고는 뭐 실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공통의 무한대를 빼주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진공의 에너지를 빠진 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H에서 뭘 빼주게 되냐면 인테그럴 D3승 K의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K를 갖다가 빼준 이러한 에너지. 자, 이렇게 리디파인 시키면은 결국 이렇게 H 해세 띵띵을 0에다 걸어주면은 0이 나타난다는 사실, 0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때에는 우리가 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즉, 돈이 지금 내 수중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거지. 물속에 있는 돈은 내가 만질 수 없으니까.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사람 손을 잘라먹는 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튀어나와야죠. 튀어나와야지만 그 돈을 잡아서 내가 그러면 안 돼. 얘도 물이 묻어 있으니까 안 된다. 어쨌든 간에 못 만지는 그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0으로 한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을 결국 이론 물리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줬냐면은 이것이 소멸과 생성 연산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성이 앞에 오도록 재배치를 시키면은 항상 0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소멸과 소멸이 있다면은 재배치를 못 시키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생물학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지, 그죠? 대문자 형질과 유전자랑 소문자 유전자가 있을 때 소문자 유전자는 히든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 있을 때만 발현이 되지 대문자 소문자 있을 때는 소문자 유전자가 갇혀 있어가지고 대문자 유전자를 띠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생성이야. 즉 플러스가 대가가 붙어 있는 놈이 무조건 앞에 오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노멀 오더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띠. 그러면 이 짓을 시키면은 뭐냐면은 노멀 오더링을 만약에 A 대가 A에다가 시키면은 앞에 왔으니까 얘는 그대로 A 대가 A. 근데 만약에 노멀 오더링을 A 대가에다가 노멀 오더링 시키면은 생성이 앞에 오도록 재배치시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 대가 A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A가 있다. 노멀 오더링 시켜. A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생성이 없는데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노멀 오더링을 시키면 결국 노멀 오더드 된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결국 얘랑 뒤바꾸기에서 똑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결국 인테그랄 d 3승 k의 2파이의 3승의 2 오메가 k의 델타 3승 제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nk로 쓰면은 인테그랄 d 3승 k의 하바의 오메가 k의 nk만 남게 됐죠. 그쵸? 2분의 1 파트는 사라지고. 왜? 자리 바꾸면서 A대가 A가 돼버렸으니까 소멸이 뒤에 있으니까 빵에 걸면은 소멸이 빵을 죽이잖아. 그쵸? 그래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노멀 오더링 시킨 이런 친구는 결국 만약에 우리가 저러한 케이스가 필요하면은 이러한 케이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얘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아까 얘기한 카시미르 효과를 볼 때 진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 카시미르 효과는 실제로 관측도 됐고 하지만 뭐 카시미르는 노벨상 받을 정도는 아니고 뭐 다른 상은 받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갖다가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AK에다가 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K하고 AK가 된다는 사실. 그쵸? 요 하바 오메가가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바 오메가 K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하바 오메가 K가 뭐다? 내가 비유했던 비유에 의하면 바로 지폐에 써있는 지폐 화폐 단위. 그죠? 5만원권짜리 5만원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크라인 고던 파티클이었다면 5만원이 바로 하바 오메가 K라는 얘기. 오케이? 5만원권 하나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5만원이 줄어드는 거지. 시스템의 에너지는. 그 다음에 HS의 AK의 대가는 플러스 오메가 K AK 대가 5만원이 증가했죠. 하바 오메가 K. 요건 뭐 NK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K 벡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준 셈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기서 하나만 더만. 그러니까 지금 H 해시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노멀 오더링 시킨 건데 이것을 앞으로 그냥 노멀 오더 표시 안 하고 그냥 HS로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 어떤 K 벡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에 있는 이 입자들의 만약에 운동량이 만약에 K1, K2, K3 이런 식으로 무한 가지가 만약에 존재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은 1, 2, 3, 4로 표시했다라는 얘기는 디스크리트한 모멘텀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모든 가능한 K 운동량 벡터가 가능한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K1을 가지고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몇 개를 지금 필요하십니까? 무한개까지. 몇 개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무한 호텔이죠. 무한 시장이지. 무한 개의
모든 무한개의 종류의 상품을 각 상품당 무한개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한 시장이에요. 그죠? 그게 베이큐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디스크리트한 그 모멘텀을 생각한다면은 베큐움은 결국 뭐냐면 0의 K1, K1인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놈도 0개, K2라는 놈을 가지고 있는 놈도 0개, K3라고 하는 놈을 갖고 있는 것도 0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한개니까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1인 게 이렇게 크라우드가 그러니까 NK1개 뭐 K2 운동량을 갖고 있는 게 NK2개 뭐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케이? 이러한 상태는 뭐가 되냐면은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n의 k1개 이러한 데다 또 n의 k2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n의 k1개 뭐 n의 k2개 k2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A 대가의 어떤 K, 뭐, N, 이런 식으로. 을 이렇게 NK1, NK2,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은 우리가 양자역학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N의 K,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NK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KN번째 해당하는 친구가 결국 하나 증가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의 KN번째 거를 NK1 뭐 쭉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것은 루트의 nkn이 될 거고 그래서 n의 k1 쭉 해서 여기는 n의 k1 kn의 경우가 하나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밖에 쓰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은 이러한 상태는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은 나중에 내적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정의하면 되는 거고 비례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돼? 결국 제로인데 어떤 제로냐면은 진공 속에 바로 뭐냐면은 요거죠. K1이라는 벡터를 운동량을 갖고 있는 무한개의 진열대, 그죠? 그것을 제로 K1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내 눈에 보이는 K1이 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NK1개가 생기도록 A 대가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가에 K1 운동량을 가진 놈 몇 개가 나와라? NK1개가 나오도록.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표시가 되게 되냐면은 AK의 1의 내가의 NK1 그 다음에 AK2라는 운동량을 가진 놈이 NK2개 축축축 해서 어디에다가 베큐움에다가 걸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비례상수가 있겠죠. 이제 이 비례상수는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서 이러한 작용을 NK1번 했구나. 그러한 작용을 NK2번 했구나. 저걸 만약에 우리가 한 번만 했으면은 원 파티클 하나 튀어나온 경우가 될 거고, 두 번 가했으면 투 파티클이 될 거고, 뭐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칼라 입자에 대해서는, 즉 보존 입자에 대해서는, 스칼라 입자도 보존 입자지만 보존 입자에 대해서는 저 N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NK가 0이라면 그 운동량을 가진 놈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이 속에 모든 종류의 지폐가 있었는데 툭 튀어나오는데 10,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럼 10,000원짜리에 대응되는 N 만원 거는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공에서 그걸 10,000원권을 뽑아낼 수 있는 A 대가 10,000원을 안 걸었다는 얘기예요. 즉, A 대가 10,000원을 0번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양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돈에다 비유하는 게 제일 편리해져. 보아 궤도도 그렇고 그냥 돈하고 관련되면 느낌이 팍팍 오거든. 돈이 되다 보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보존인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제 페르미온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일단 보존 중에 또 하나인 포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페르미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패스 인테그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페르미온의 경우는 이제 그러면 저 속에 저 무한 시장은 무한계의 모든 종류의 입자들, S 쿼크가 됐든 U 쿼크가 됐든 D 쿼크가 됐든 다 들어있는 다 무한계씩. 그리고 각각의 운동량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무한계씩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한계씩 다 채워져 있으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는 무한대가 됐죠, 당연히. 근데 이러한 보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들도 무한계씩 채워져 있다는 거죠. 페르미온이라는 쪽.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진공은 어차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큰 0으로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페르미온, 전자를 생각하면 되죠. 전자가 대표적인 페르미온이니까. 그럼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끔씩, 그럼 튀어나온 전자가 운동량 이렇게 빨리 가는 전자도 있을 수가 있고, 도체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놈도 있고, 이 방향 가는 놈도 있고, 이 방향 가는 놈도 있고, 오케이? 그럼 다양한 운동량,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면은 무한 가지의 운동량을 갖게 되지, 그죠? 우리는. 그러면 그 모든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1, 2, 3를 붙인다고 합시다. 사실은 연속은 1, 2, 3를 못 붙여요.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얘기하게 될 페르미온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페르미온이니까 B라고 씁시다. K1이라는 운동량을 가진 놈을 만들어라. NK1. 이렇게 된. 그런데 여기에서 또 K2라는 운동량을 가진 페르미온을 만드시오. NK2. 이렇게 만드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바로 이것이 0 또는 1만 허용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0, 1에서 조금 더 하나 더 확장하면은 뭐가 돼? 2까지 가능하지. 그치? 또는 0, 1, 2, 3까지 가능한. 이것은 페르미온보다 몇 개가 더 추가됐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페르미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파라페르미온은 이론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견하면 노벨상이죠. 발견은 안 돼 있다. 최근에 가서는 양자 고체 쪽에서도 파라페르미온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가설적으로 쓰고는 있는데, 파라페르미온의 이제 간접 효과를 보면 파라페르미온을 발견한 거지. 이 세상에 직접 지금 쿼크를 직접 눈으로 본다든가 구슬치기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쿼크 가설 모델을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일치했다는 얘기지. 쿼크가 지나간 흔적이 자국이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보존과 0, 1만 허용되는 페르미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K1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놈이
한 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데 실제 전자는 한 방에 두 개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침대는 한 방에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는 W요. 업과 업은 함께 잘 수 없고 업과 다운은 함께 입장이 허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존은 운동량에 의해서만 특징 지워지는데 페르미온은 여기에 스핀도 특징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1이고 스핀이 이런 놈이 몇 개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죠. B 대가의 K1 같은 운동량을 가졌지만 스핀 업인 친구 한 개, 오케이? 그다음에 B 대가 똑같은 K1이지만 스핀 다운인 놈 한 개, 이렇게 백큐에 걸리는 경우가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액트를 시키면 결국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결국 이 세계에서 결국 이런 스핀 하나, 이런 입체 두 개가 같은 운동량을 가진 두 개가 생성된 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허용하는데 이건 되는데 이거는 허용하는데 같은 운동량을 가진 이것이 K1이라는 똑같은 또 같은 K1이라는 운동량을 가진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같은 스핀을 가졌을 때 스핀까지도 같은 놈을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면 0이죠. 그런 일은 없다. 두 번을 제곱해서 0이니까 세 번을 제곱해도 0이지,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은 못 온다. 같은 스핀일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 장론이 그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계산 테크닉은 지금 오늘까지 수업한 크라인 고던에서 다 나와요. 다만 포톤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페르미온으로 들어갔을 때, 페르미온으로 들어갔을 때는 스핀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톤으로 들어갔을 때는 게이지 시메트리, 즉 전자기파의 게이지 대칭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은 크라인 고던 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쪽 계산은 조금 넘어갈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더 특히 새롭게 계산되는 부분만 빼고는. 저 짓을 또 하란 말이야, 매번? 그건 안 한다는 얘기지. 똑같은 계산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시다.